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식의 기초적인 부분이죠. 차트 보는 법.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접할 때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주식을 알게 됩니다. 뭐 주식, 인터넷이 될 수도 있겠고, 지인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러고 또 책을 통해서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대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가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다?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볼 때 어떤 거를 처음에 봐야 되냐? 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차트는 크게 지금 첫 번째, 어, 첫 번째, 캔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캔들, 이평선, 거래량들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이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뭘 찾는다? 세력을 찾는다. 그럼 세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자리를 찾아야겠죠. 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다 밥그릇 자리의 3번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평선 224일선 혹은 제가 쓰는 221선을 지나가는 그런 자리들, 혹은 구름대를 지나가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평선 아까 말했듯이 221선 그리고 도달해가지고 다음 목표가인 481선까지 도달하는 뭐 이평 때리기라든지 단테님의 이평 때리기 기법을 이제 응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조금 이제 보는 방식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래량을 해석하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을 떠나서 이제 거래량과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매집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은 뭐냐면, 캔들을 바로바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그 기점이 있어요. 기점. 단타를 보든지, 단타를 봤을 때는 캔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한마디로 대응의 영역이죠. 항상 말하는 게 대응의 영역인데, 매수 타점을 사람들은 많이 고려를 합니다.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VIP 영상에는 매수 타점을 조금 노골적으로 여기가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동영상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올려놨는데, 중요한 거는요, 매수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갔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응. 주식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손절을 했느냐, 아니면 익절할 자리에서 익절을 했느냐, 아니면 익절할 자리에서 익절을 하지 못하고 더 들고 가서, 혹은 손절 라인에서 손절하지 못해서 수익이 났다가도 깨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매매할 때 그래서 손실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되게 밥그릇 패턴에 우린 3번 자리에서 뭐다?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요,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한 5%에서 10%까지는 대부분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목표가는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갖고 가고 싶어요. 한 30% 내시 50%에서 수익 청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10%, 5%, 10%가 목표가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시는 분들은 이게 욕심이기 때문에 이걸 도달하려고 익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고 떨어져서 손절 라인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목표가를 받잖아요. 아니, 이 수익을 받잖아요. 이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이 더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평선 캔들 거래량을 보기에 앞서서 뭐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됩니다.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하기 앞서 기준을 그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기초 강의 캔들 이평선 이제 거래량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캔들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캔들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캔들 양초죠, 양초. 자, 그럼 이 양초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양봉이 있고요. 양봉이 있고, 자, 음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봉은 어떤 봉일까요? 어떤 봉일까요? 당연히 음봉이겠죠. 왜 음봉이에요? 왜 음봉이냐면 가격대가 낮잖아요. 자, 보세요. 1000원짜리 주가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주가가 있고, 얘는 고점이 똑같이 얼마로 잡을까? 한 30원. 얘는 이제 저점이 양봉이 좀 길긴 한데 여긴 1000원이에요. 3%밖에 안 되죠. 이거 말고 1300원을 할게요. 이제 상한가를 쳤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1000원에 사는 게 유리하겠죠. 1300원보다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봉에서 더 많이 사냐면요, 여기서 더 많이 사요. 여기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번에 단테님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돌파 매매를 선호합니다. 돌파 매매를 선호해요. 근데 제가 해외 선물을 할 때는요, 매수 베팅을 할 때는 무조건 음봉에다 베팅을 해요. 그리고 매도 베팅을 할 때는 무조건 양봉에다 베팅을 합니다. 그게 유리해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걸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하다 보시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점이 돌파 매매가 아닌 이상은 항상 음봉에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고요. 돌파 매매를 했더라도 양봉이, 돌파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 팁입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양봉이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이건 한 가지 팁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왜 작으면 좋을까요? 양봉이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장대가 쓰면은 이건 강한 상승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한 장대 양봉이 섰을 때는요,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미 힘을 한번 쏟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 거래량도 터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다?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이 눌림목 자리에서 추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할 때는요, 한 가지 팁입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이평선을 뚫었든 아니면 매물대 박스권을 뚫었든 공구리를 뚫었든 이런 뚫은 자리에서 캔들이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거기가 타점이 될 수 있고 바로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금방 올라가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래량이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전에부터 이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한 가지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여기를 딱 뚫었어. 근데 이게 한 5%짜리 양봉이야. 5%. 그러면 진짜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한 가지 팁이었고요. 돌파 매매를 할 때 이 캔들의 크기가 조금 작으면 좋다. 이거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캔들 뭐 이제 기초 강의를 해야 될까, 제가 조금 이 기초 강의는 빼도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혹시 아예 초보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양봉은 위에가 고가가 되고요, 밑에가 저가가 됩니다. 그리고 음봉은 반대로 뭐예요? 위에가 시가가 되고 밑에가 종가가 되겠죠. 말 그대로 여기는 고가지만 똑같이 고가고 여기가 똑같이 저가지만
양봉은 뭐예요? 여기가 종가가 되고 음봉은 밑에가 종가가 되겠죠. 당연히. 반대로 양봉의 시가는 뭐다? 밑에가 되겠고 음봉의 시가는 위가 되겠죠. 시가. 그쵸. 이 말뜻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가는 뭐예요? 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고가라 그래요. 시가는 뭐예요? 오늘 이 캔들에 있어서 오늘 시작한 가격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뜻만 이해하셔도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캔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또 중요한 거죠. 캔들에 있어서 이 캔들도요. 캔들 하나의 지지와 저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대 양봉을 선호하고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힘을 쓴 자리가 생길 거예요. 장대 양봉을 이제 우리는 많이 선호를 하죠. 하지만 매수 타점보다 음봉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양봉의 중심값 혹은 음봉의 중심값에서는 강력한 저항이나 강력한 지지가 나옵니다. 왜 그런 지지가 나올까요? 왜 그런 지지가 나올까요? 장대 양봉일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요, 힘을 씁니다.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주가에 있어서 개인들이 개입하는 시점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개인들이 개입하는 시점을 알아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중심값을 기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주가를 끌어올림에 있어서 처음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캔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터져요? 이슈가 생기고 뉴스가 터지겠죠. 그러면 뒤늦게 여기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뭐다? 개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개미가 뒤늦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주가를 하나 끌어올림에 있어서 세력들이 개입하는 시가는요, 가격대는요, 중심값 아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심값을 잡는 거지 중심값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이런 부분에 지지와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값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눌림목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 뒤늦게 개입된 단타 치는 개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물량을 들고 있던 개미들이 수익 청산을 하는 구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력들은. 평균 단가를 꾸준히 맞춰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한가를 쳐가지고 그 상한가를 유지했을 때는 조금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을 봤을 때 우리 뭐다? 중심값. 이 중심값이 중요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캔들을 봤을 때 돌파 매매를 제가 선호한다 했을 때보다 돌파를 할 때는 뭐다? 양봉이 크기가 조금 작으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캔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봐볼까요?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캔들 하나하나를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게 뭐다? 이평선,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캔들은 단타적인 관점 혹은 이미 매수를 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혹은 대응의 영역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이 캔들의 모양,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고, 그거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그런 캔들을 딱 고점에서 여기선 십자 캔들이 뜨면 안 좋은데 이런 게 생기실 겁니다. 그런 게 생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조금 대응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캔들의 이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음봉이 유리하다. 하지만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양봉에서밖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데, 이 양봉 매매를 할 때는 뭐다? 이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캔들이 긴 것보다는 조금 더 짧은 게 유리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조금은 터져줘야 된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장대 양봉 돌파 매매에 있어서 장대 양봉이 섰더라면 항상 눌림에서 기다리자.
혹은 패스하든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 떴을 때는 저는 돌파 매매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추격적인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캔들 강의에 대해서 이제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평선을 가지고 이평선을 주제로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